정치권의 대표적인 청렴 이미지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던 강문경 의원이 이제는 자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여론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24년 말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강 의원은 본인의 총자산이 32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와는 현저히 다른 자산 내역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강문경 의원이 신고한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기아 카니발 차량, 예금 8억 원, 그리고 국내 주식 보유 3억 원이 전부였다. 자녀 명의의 소형 아파트나 해외 자산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생활 수준은 신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여왔다. 최근 2년간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잦은 해외 출장과 가족 동반 여행, 서울 한남동의 고급 별라 거주,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차량 보유 등의 정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착되며 의문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5년 4월 강문경 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원 명의가 아닌 가족과 측근 명의로 된 여러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확인됐다. 먼저 신한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가 아닌 비공개 계좌에서 약 24억 원 상당의 자산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2020년부터 일정한 주기로 대규모 입출금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싱가포르의 OCBC 은행에 개설된 해외 계좌에서 18억 원 상당의 외화 자산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더불어 MK 컨설팅이라는 법인이 등장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는 강 의원의 장남 명의로 등록돼 있었으나 국세청이 추적한 결과 강 의원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흔적이 나타났다. MK 컨설팅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고급 펜션, 부지를 포함하여 도쿄 시부야의 스튜디오 아파트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확인된 비신고 자산만 해도 약 63억 8천만 원에 달한다. 강 의원의 실질 총자산은 최소 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신고 금액의 약 3배 이상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강 의원은 해당 자산은 대부분 가족의 자산이며 일부는 오랜 친구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여론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인의 자산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은 강 의원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회피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산 신고의 충실성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이러한 자산 은닉 의혹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산을 직계 존비속 명의로 분산시켜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며 해당 사안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법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추가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강 의원의 카드 사용 내역과 금융 거래를 분석해 수상한 자금 흐름 54건을 확인했다. 특히 법인 명의로 결제된 고급 식당, 사치품 매장, 고급 리조트 숙박 기록 등이 실제 자산 흐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 등지에서 이루어진 고액 결제 내역도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으며 일부는 자금 세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후폭풍과 국민적 분노.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 신고 누락이 아니라 정치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강문경 의원의 자산 축소 신고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문경 의원 재산 전수조사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고 불과 3일 만에 12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몰렸다. 시민들은 국민을 기만한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 즉각적으로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직자의 기본 자격을 상실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는 싸늘하다. 여당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윤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잦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중진 의원은
당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2차 발표에서는 강 의원 측의 추가 자산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었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 3채, 경기도 양평의 농지, 그리고 서울 시내 대형 건설사 지분을 강 의원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강 의원의 전체 실질 자산은 약 1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신고 자산의 4.3배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최신 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 분석과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을 통해 강 의원의 은닉 자산 흐름을 파악했다.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제3자 지갑으로 전송 후 해외 법인을 거쳐 다시 되돌리는 방식이 수차례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에 가까운 행위도 일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산 흐름은 일반인이 구사하기 어려운 고도의 금융 전략이라며 된 조력자 혹은 금융 전문가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조선일보, 한겨레, JTBC 등의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국민적 관심을 유도했고 특히 한 금융 전문 블로거가 초기에 비정상적인 자산 이동 내역을 포착하면서 의혹이 확대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재산 신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도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강 의원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지역구 사무소 역시 항의 방문과 비판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의 지지율은 조사 이후 38%에서 9%로 급락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불신과 엘리트 기득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폭발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문경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자산은 회계상 실수가 있었을 뿐 고의적인 은닉은 아니며 현재는 자발적으로 전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고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해 얼마나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강문경 의원의 사례는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서 정치인이 국민 앞에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국세청의 추가 조사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그의 정치 생명이 결정되겠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국민은 더 이상 과거처럼 침묵하지 않는다. 투명성과 신뢰가 없이는 그 어떤 정치인도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 강 의원의 사례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강문경 의원 자산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한국 정치의 깊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공직자의 재산 공개 제도는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번 사례는 그 장치조차 쉽게 오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민은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난 숫자에 안주하지 않으며 정치인의 삶과 재산이 일치하지 않을 때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 자산의 축소 신고는 단지 법적 책임을 떠나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국민에 대한 존중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회성 보도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과 제도권이 실질적 개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정기적이고 자동화된 자산 검증 시스템 도입, 이해 충돌 방지 장치 강화, 공직자 가족의 자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강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결론나든 사건은 한국 사회에 있어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절박하게 떠올리게 한 기계임에 틀림없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앙하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은 기억하고 기록하며 행동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방